안녕하십니까. 대한웰다잉 강사 박기선입니다. 오늘은 생전정리의 두 번째 시간, 나는 무엇을 남기고 싶은가? 라는 내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전정리는 어떤 거라고 했을까요? 핵심이 되는 말은 지금 이 순간에 의미 있는 물건과 기억을 정리함으로써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고, 그래서 앞으로의 미래를 더 아름답게 열어갈 수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은 생전정리가 물건이 아니라 마음을 남기는 것이라는 그 의미를 이해하면 됩니다. 물건보다 마음을 남기는 것. 자, 웰다잉 관점에서 보면 관계 정리의 실천을 삶에서 어떻게 시작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내용 중에 실제 사례들이 나옵니다. 그 사례를 통해서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라는 감정을 가족에게 전하는 방법을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남기고 싶은가? 이 질문은 평범해 보이지만 그 앞에 전제 조건이 붙는 순간 아주 심오하고 무거운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전제 조건은요, 만약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이라는 전제 조건입니다. 자, 만약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무엇을 남기고 싶을까요? 아주 복잡한 심경이 됩니다. 그리고 남겨진 그것이 바로 유산이란 이름으로 남게 되겠죠. 유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유산의 종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산에는 물질적인 유산이라고 하는 집, 또 돈, 그죠? 또 물건, 이런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을 물질적 유산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정서적 유산. 자, 정서적 유산은 마음을 담은 유산을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담은 유산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편지, 사진, 추억, 이런 것들을 마음을 담은 정서적 유산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가치적 유산을 이야기합니다. 가치적 유산이라는 거는 삶의 지혜를 담은 유산입니다. 쉽게 말하면 삶의 방식, 누군가의 어로 남긴 말, 철학, 신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죠. 자, 그래서 유산이라는 거, 남기고 싶은 거는, 자, 어떻게 생각을 해봅니다. 앞 시간에서 느꼈던 것처럼 물건으로 남는 것인가, 마지막 날에 남기고 싶은 거는요, 물건을 내미는 것보다는 뭔가 소통하고 마음을, 진심을 나누기를 원할 겁니다. 그래서 유품 정리는 남겨진 사람들이 하는 물리적 정리,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고인이 된 후에는 내가 사용했던 나의 물건들을 정리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 남겨진 사람들이 떠맡게 되는 정리가 유품 정리죠. 그런데 물건을 정리하는 것까지는 할 수 있지만 그 물건에 서려 있는 감정, 이야기, 고인의 마음을 해석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버려야 되는 것들의 아주 판단 자체가 부담스러울 때가 많이 있죠. 자, 그래서 유품 정리는요, 물리적 정리라고 하는 겁니다. 심리적인 아무런 작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미완의, 심리적으로는 미완의 정리, 이렇게 표현합니다. 반면
생전 정리는요, 본인이 직접 하는, 그래서 마음 정리가 되는 겁니다. 물건을 정리하는 과정이 그 물건에 담겨 있는 기억과 감정들을 함께 정리하는 과정이고, 그 과정이 나의 삶을 돌아보게 하고 앞으로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정리하는 과정에서 가족에게 전하고 싶은 말, 감사함, 미안함, 사랑의 마음, 이런 것들도 함께 정리되어질 수 있습니다. 마음의 정리라는 표현을 쓰죠. 자, 생전 정리와 유품 정리의 차이를 본다라고 하면, 정리하는 주체는 생전 정리가 본인이라고 하면, 유품 정리는 어때요? 남겨진 가족, 남겨진 가족이라는 말이 떠맡겨졌다라는 느낌을 많이 주죠. 정리의 시점은 살아있을 때 하는 정리가 생전 정리. 자, 유품 정리는 사후에 벌어지는 정리. 생전 정리에서는 정리의 중심이 물건이 되기도 하고, 감정이 되기도 하고, 관계가 되기도 합니다. 반면 유품 정리는요, 물건 위주예요. 물건 위주로 정리를 하게 되고, 이 마음을 정리하는 것은 유품 정리에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완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생전 정리는 의도를 담고 그 마음을 정리할 수 있고 완성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사례를 통해서 유품 정리와 생전 정리의 차이를 한번 볼 텐데요. 시어머니 유품 정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일본인 작가가 쓴 책에 나와요. 실질적으로 경험했던 일들을 기록했던 책입니다. 그 사건의 배경을 설명하자면, 아들네와 시어머니가 동경을 사이에 두고 반대편에 살고 있어요. 원래 어머니는 아버님과 같이 사시다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정리하고 외곽에 그 다세대 주택이라고 하죠. 4층에 사시게 됩니다. 근데 그 건물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 어머님이 맥시멀 라이프입니다. 물건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건강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살이 많이 찌셨고, 그래서 성인병으로 심장에 문제를 갖고 있으세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님이 밖에서 쓰러지시고 병원으로 실려가신 상태에서 돌아가시게 돼요. 그럼 어머님이 사시던 이 공간은 어떻게 됐을까요? 널브러져 있는 상태로 이제 고인을 떠나보내는 유품이 돼버렸습니다. 그 이제 유품을 정리를 해야 되겠죠. 정리하는 방법은 일본에서도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유품 정리 업체에서 서비스를 받는 방법 하나, 또 하나는 직접 자녀들이 하는 방법 하나. 근데 원래 유품 정리는요, 고인의 넋을 기리면서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시간과 되게 인원도 많이 필요해요. 진짜 유품 정리는요, 비용이 엄청 비쌉니다. 그러니 이 며느리가 유품 정리 서비스를 받을 수 없어요. 그리고 어머님 사시던 집이 매월 100만 원의 월세가 나가죠. 그러니 빨리 정리도 해야 돼요. 남편은 셀러리맨이라 시간이 없고, 시간당 아르바이트를 했던 이 그 며느리가 2시간에 그 전철을 타고 시어머니 집에 정리하러 옵니다. 여름이 시작되기 했던 더운 시간이었는데 이 며느리는 오면서부터 불평불만이 엄청 늘어나죠. 엘리베이터 없는 것을 엄청 불편해합니다. 아니, 이 엘리베이터도 없는 건물을 내가 4층을 오르내리면서 이 무거운 짐들을 다 끌어내려야 된다는 거야? 뭐 이렇게 불평하면서. 그 불평이 심하니까 그 공간에서 매일 오르락 내리락 했던 시어머니의 불편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막 불평을 호소합니다. 왜 이걸 다 나 혼자 해야 하지? 왜 이런 걸 버리지 않고 이렇게 다 쌓아뒀지? 이렇게 투정하면서 그 시간들이 아주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되죠. 생각보다 훨씬 많은 물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정리를 했습니다. 에너지도 엄청 많이 소모가 됐겠죠. 유품 정리는
그 물건 하나하나를 결정할 때 사용하지 않았던 며느리가 그 물건을 해석하기도 결정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이 지체되는 겁니다. 유품 정리는 감정의 무게가 엄청 많이 실리는 정리의 하나이죠. 자, 반면 그 여러 가지 집 중에서 6남매가 집 정리를 하는 그 사례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부모님 집 정리하는 이 가정은 농사 짓는 부모님과 6남매는 이제 다 도시로 떠나서 살고 있다가 아버님이 이제 노쇠하고 병약해지셔서 생을 마감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다 모여서 아버님의 물건과 집을 정리해 주자라는 솔루션을 갖습니다. 모여서 뒷간에 있는 뭐 도구, 연장들을 뭐 정리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아버지가 사용했던 지게도 만져보기도 하고, 그 여러 가지 과정을 물건을 대하면서 자녀들 입에서는 늘 나오는 말이 이거였어요. 이때는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지. 그때 너무 열심히 하셨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어. 아버지는 이때 이걸 하셨고 저때 저걸 하셨지. 그리고 형제 간에도 이 물건은 우리가 그때 이렇게 사용했던 거잖아.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게 되는 감정들은 어떨까요? 그 감정을 토로하는 순간순간 서로 소통이 되고, 만약에 얽혔던 감정이 있다라고 하면 그 순간 다 해결이 되죠. 그리고 아버지에게 눈물 어린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영상 편지를 만들어서 아버지에게 6남매 잘 키워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큰아들이 아버님 옆에 앉아서 손을 이렇게 잡는데 얼마나 그 고생을 많이 하셨는지 손가락마다 관절이 다 굽어 있는 거를 아들이 만지면서 가슴 아파해요. 그 모든 것이 아낌없이 줬던 부모님의 사랑을 그냥 그대로 느끼는 거죠. 자,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안 받았던 것도 아니고 몰랐던 것도 아니지만 내가 가장이 되고 부모가 되고 나의 삶을 살다 보면 아버지의 사랑은 잠시 묻어두는 거죠. 그랬는데 이번 집 정리를 하면서 그 사랑들이 다 나오는 겁니다. 아버지 고맙다. 뭐 아버지도 너희 이런 모습들이 너무 고맙구나. 사랑한다라는 표현이 그 중에서 다 이루어져요. 자, 이 내용에서 물건 정리를 하면서 보니 오래된 연장들은 누가 봐도 남루하고 낡아서 버려야만 할 것 같은 물건들이었습니다. 그런 물건들을 자녀들이 닦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톱을 보면서 그 톱은 아버지가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평생을 쓰던 톱이라고 해요. 너무나도 낡은 이 톱을 셋째 아들이 이거 자기가 갖겠다고, 자기가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가지고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한테 말씀드립니다. 아버지, 이건 제가 가져갈게요. 라고 했을 때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뭐 그런 걸 가져가냐, 버리지. 라고 하시지만 아버지가 그 말씀하실 때 그 마음이 아주 뿌듯하고, 내가 지금 나이 들어서 병색하고 보잘것없는 존재가 되었던 것처럼 내가 사용했던 물건들이 그런 보잘것없는 물건이 빙의가 돼서 보여졌지만 그 물건을 내 자녀들이 귀하게 여기면서 그걸 보관하겠다라는 말을 듣는 순간 아버지의 인생도 그 존재를 다 인정받는 거였다라는, 그래서 아버지가 감동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사랑과 감사가 다 소통을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 그게 생전정리라는 거죠. 고인이 돌아가시고 나면요, 물건도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걸 이룰 수가 없습니다. 생전정리를 통해서 그 물건에 연결되었던 그 기억들이 우리가 소통할 수 있게 만들어줘요. 웰다잉의 어려운 그 모든 것들을 그 물건 하나로서도 다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이 울음을 터뜨리고 회고하고,
아버지가 떠나실 때 좀 더 평온한 마음으로 떠나실 수 있지 않겠나라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우리는 내가 사용했던 물건들은 생전에 주변 사람들과 함께 가족과 함께 정리를 하는 이런 의례적인 행사를 해보는 게 많은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죠. 특별히 어떤 의식적인 걸 하지 않아도 물건 정리를 가지고 그 행위 하나만으로도 의식은 다 따라오게 되어 있고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저는 이 집 정리를 보면서 웰다잉적인 해석이 다 나왔습니다. 그걸 느꼈죠. 감정의 정리가 됐죠. 그래서 가족 간의 감정이 정리되고 서로를 이해하고 더욱더 돈독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사랑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조금 안 하는 문화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저도 가까운 형제를 떠나보낼 때 경험한 바가 있는데 그 말을 미처 하지 못했고 고인이 돼서 망자가 되어 누워 있을 때 귀가 열려 있으니 그런 말을 전하라고 하는 장례 지도사의 말을 듣고 그때 그 말을 하게 됐어요. 근데 후회가 많이 됐습니다. 누워있는 망자에게 할 수 있는 말을 우리가 생전에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삶이 달라졌을까요? 그리고 그 말을 듣는 사람의 인생도 얼마나 넉넉하고 행복할까요? 자, 우리는 생전 정리를 통해서 그 말해야 될 이야기들을 미리 다 나누면서 사랑을 전하고 이해하고 위로하고 지지해야 된다는 걸 부모님 집 정리를 보면서 더 확연하게 느끼게 됐습니다. 자, 이런 말을 하게 된다는 거는요, 관계의 정리가 이미 다 끝났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떠나는 사람의 존엄한 마무리를 이미 이루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생정 정리가 정리이긴 하지만 감정이 들어있고 삶을 해고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내 삶을 이야기하고 감정을 마무리하는 그 과정이 생전 정리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 과정에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 하나하나를 선택하고 비우고 할 그 순간순간에 그 선택이 무엇을 버릴지 거기에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감정을 간직하고 결정해야 하는지 이게 생전 정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를 되새기게 하고 감사하게 만드는 시간이 되기도 하고 나를 돌아보고 나를 충분히 위로하는 선물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라고 보면 생전 정리는 내 삶의 작은 쉼표, 쉬어가는 쉼표일 수 있고 그래서 그 쉼이 나에게 더 따뜻하고 행복함을 주는 배려의 실천이라는 거죠. 자, 감정이 다 정리될 수 있도록 우리의 물건들을 하나씩 하나씩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기를 이제 권합니다. 자, 생전 정리는 저도 이제 강의도 하고 말씀들을 드리긴 하지만요, 되게 생소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새로운 문화죠. 자, 우리 그 수강생 한 분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친정을 드나드는데 어느 날 친정 어머니가 그 사이에 짐을 다 정리를 했더래요. 자기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래서 너무 섭섭하고 서운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친정엄마가 왜 딸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짐을 정리했을까요? 세 가지가 추측이 돼요. 한 가지는 사랑하는 딸에게 이 힘든 일을 안 시키고 싶어서 그래서 동네 분들하고 정리를 했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하는 말 중에 진짜 많이 하는 말이 이 말이 있습니다. 친정에 가면 들어갈 때부터 엄마 이런 걸 왜 가지고 있냐고 제발 좀 버려.
제발 좀 버려, 버려, 버려? 이런 이야기들을 진짜 많이 하게 되죠. 자, 그런 말을 듣게 되는 부모님의 입장은 어떨까요? 그죠? 그 물건을 버리라고 하는 그 말 속에 내 인생도 내동댕이 쳐지는 느낌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이렇게 생각하죠. 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 아마 원하는 게 없을 거야. 그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정리를 해버린 겁니다. 자, 우리 자녀들이 실수하는 그 대화의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엄마 이거 좀 버려요. 왜 이런 걸 가져 있어요?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지만 또 하나 더 있죠. 연로하시고 힘들어 보이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의미로 하는 말입니다. 뭐라고 그래요? 부모님 볼 때마다 엄마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죠? 이런 말 많이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움직이고 나면 좀 불편해 하시니까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르신들에게는 제발 좀 버려, 아무것도 하지 마, 이 두 말이 가장 큰 상처가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부모님이 자녀하고 의논하고 싶었지만 이 자녀가 평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에 버리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내 물건에 대한 가치를 평가절하하고 있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그냥 정리를 하시는 거죠. 자, 부모님들은 왜 요사이 정리를 하실까요? 원래 어르신들은 결핍의 시대를 사셨기 때문에 물건을 버리는 게 되게 힘드세요. 그래서 늘 했던 주문이 아껴 쓰라, 버리지 마라, 잘 보관해라. 이 말 중에는요, 밖으로 비워져 나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못 버리시는데 버리시기 시작한 그 이유는요, 웰다잉이 지금 전파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생전 정리가 전파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문화는 죽음에 대한 금기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돌아가실 때도 내가 죽고 난 뒤에 남아있는 유품을 어떻게 정리하지? 라는 의문을 한 번도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지적을 시작하는 거죠. 제가 정리 수업을 하거나 생전 정리 수업을 할 때 이렇게 여쭤봅니다. 자, 우리가 이사 갈 때 어떻게 이사를 가시죠? 이삿짐 업체에 탑차가 와서 실어 간다. 그렇게 이사를 가다가 마지막 이사는 어디를 가실까요? 마지막 이사는 천국으로의 이사입니다. 그럴 때 탑차를 가져갈 수 있어요? 없다라는 걸 아시게 되죠. 그런데 사용하던 사람이 떠나버리고 나면 그 집을 비워줘야 되는데, 이 남아있는 짐들은 누가 정리할까요? 라고 하면 어르신들이 자식이라는 말을 하시다가 입을 닫으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거는 인지의 문제였던 겁니다.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남겨줬던 거지, 이게 인식이 되었을 때는 그 물건들을 정리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사이는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많이 정리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녀들이 접근하는 대화법이 달라야 돼요. 부모님께 이렇게 이야기해 봅니다. 너무 무거운 거는 힘드니까 사진첩을 꺼내놓고 사진을 이야기를 해보는 거죠. 그럼 사진 속에 나와 있는 그때 그 행복했던 순간으로 우리가 추억여행을 떠납니다. 어머님과. 그러면서 고맙고 사랑하고 미안하다라는 말들이 또 나오겠죠. 그런 넉넉해진 마음 있을 때 사진의 몇 장을 보관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 자, 어머님이 그 사진첩에서 나눌 수 있는 것들을 나누어 주겠죠. 그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이 아이가 소중하게 가져가는구나를 느끼게 되면 그 다음 정리할 때 하나, 둘 더 자녀와 상의를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정리에 대한 대화법이 필요합니다. 이 대화, 정리에 대한 대화는 감정을 나누는 대화라고 말할 수 있죠. 자, 예를 들면, 자, 이 물건을 보면 너랑 그때 행복했던 시간이 자꾸 떠오른단다.
이건 뭐예요? 대상으로 하여금 추억을 공유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추억으로 들어가서 그 물건들을 정리하는 시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내가 없을 때 이걸 보면 어떤 기분일까? 자, 이거는 고인이 되었을 때 그 이후에 감정들을 상상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이 물건들에 대한 것들을 어머님이나 아버님을 기억하게 하는 그런 대체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들로 생전 정리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도 이야기해 볼 수 있죠. 이 물건은 네가 가지고 있으면 참 좋겠다. 왜냐하면 이러한 이유가 나오겠죠. 이것들은 자, 부모님의 마음이 전달되는 겁니다. 너를 사랑하고 그래서 이 물건을 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전달되는 거죠. 그럴 때 그 물건을 받게 될 자녀가 또 어떤 응답하는 이야기들이 생전 정리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이거는 버리기는 아까워. 같이 정리 좀 해볼래? 이렇게 이야기할 때 어때요? 함께 정리 좀 해달라는 요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시작을 열어갈 수 있어요. 근데 부모님들은 그런 요청을 전혀 하시지 않죠. 그 요청하는 방법을 모르세요. 그래서 이렇게 편안하게 자녀와 이야기할 수 있는 정리 대화에 대한 것들을 조금 연습하고 생각해보고 물꼬를 트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나중에 이걸 네가 보면 어떻게 될까는 이런 대화는요. 이 물건을 네가 나중에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거는 뭐예요? 부모님 돌아가셨다라는 전제예요. 생전 정리를 의도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혹시 내가 없어도 기억해 줬으면 그런 마음을 담고 있는 이런 거야 라고 이야기하신다라고 하면 자, 그 자녀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마음을 전하는구나. 생전 정리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혹시 내가 없어도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나를 기억해 달라는 그 마음이 생전 정리에서 전달되는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생전 정리, 오늘부터 조금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할 필요는 없죠. 오늘 내가 고르게 된 단 한 가지의 물건, 그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가벼운 시작일 수 있습니다. 내가 선택한 이 물건에 첫 번째 질문을 하나 던지는 거예요. 이 물건이 내가 떠난 뒤에도 의미가 있을까라는 질문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답이 나오죠. 내가 던져놓고 내가 생각해보면 답이 나와요. 의미가 있으면 이 물건은 내가 선택하는 물건이에요. 의미가 없다라고 하면 이 물건은 배출되겠죠. 비워져 나갑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한 가지 실천을 해볼 건데요. 자, 이 물건 내가 의미가 있겠구나 하고 남겼던 물건은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죠. 그래서 이 물건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이유와 목적을 전달하는 거예요. 이 물건을 누구누구에게 전해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물건을 선택했다라고 하면 그 대상자에게 이건 꼭 너에게 주고 싶었어. 이런 이야기를 전하는 겁니다. 막누손의 엄마가 손편지를 쓰듯이 그런 내용, 마음을 실은 메모를 아니면 사연을 적어서 전달한다라고 하면요. 그것을 받는 대상자들도 생각과 마음이 달라지겠죠. 자, 생전 정리가 어떻게 보면 나를 위한 정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전 정리는 나만을 위한 정리가 아니라 사랑하는 이들에게 나를 기억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이들이
내가 없을 때라도 좋은 기억을 갖게 만들어줄 수도 있고, 나의 사랑의 마음을 정리해주는 마지막 선물이 생전정리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개인의 생전정리에 대한 이야기들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생전정리가 결코 혼자만의 일이 아닙니다. 삶의 정리에는 가족도 있고 이웃도 있고 그리고 지역 사회의 도움까지 있다라고 하면 그 효능적인 거, 효과적인 거, 그런 것들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단단하고 확대될 겁니다. 그래서 함께 살아가는 이 지역사회와의 연결이 상당히 중요해요. 웰다잉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걱정이 안 됩니다. 하지만 그것조차 할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도 웰다잉은 쉽게 찾아갈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생전정리 웰다잉은요, 자아 통합을 이루어주는 그 통로와 똑같기 때문입니다. 누구든 노년기에 자아 통합감을 이루지 못하면 절망에서 빠져서 고통 속에서 살고 있다라고 심리학자들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 내용을 지자체 통합돌봄 안으로 생전정리를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통합돌봄의 목표는 뭘까요? 통합돌봄의 목표는 어르신들이 익숙한 사회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통합돌봄의 목표입니다. 자, 그 과정에 지원하는 서비스 내용이 돌봄, 건강, 주거, 일상 지원, 물자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통합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가 통합돌봄이죠. 그 통합돌봄 안에 생전정리 코칭, 지도할 수 있는 역할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훨씬 더 유익하고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전정리 코칭은 단순하게 정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 정리에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물건을 정리하면서 물건에 쌓여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면서 우리는 삶을 정돈할 수 있어요. 남길 것과 내려놓을 것들을 구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 건강하고 스스로 다가올 일들을 결정 지을 수 있는 힘이 생기죠. 자존감이 형성되고, 그렇죠? 이 생전정리 코칭이 통합돌봄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면요, 돌봄의 공백이 또 빼곡히 채워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무엇보다 개인의 존엄을 완성하고 아름다운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그 지원이 될 수 있다라고 볼 때 생전정리 코칭이라는 것은 정말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죠.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런 지원을 할 수 있을까? 그럼 이런 방안을 생각해 봅니다. 2인 1조가 되는 운영 방식이 강점이 될 수 있죠. 한 사람은 정서적인 지원을 합니다. 우리가 어르신을 만나거나 할 때 한 사람은 삶을 이야기하죠. 인생, 가족 간의 이야기, 그리고 그 물건을 정리하는 과정 중에 결정 짓고 분류하고 뭐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일을 하는 반면에 한 사람은 실무적인 일을 해주면 되죠. 기록하고 공간에 대한 정리도 해주고 사진이란 기록으로도 남기기도 하고, 이렇게 되면 2인 1조에서 빈틈없이 그 어르신을 케어할 수 있다라고 하면요, 신뢰 형성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감정 소진되어지는 이런 일들을 방지할 수 있겠죠. 어르신들을 만나게 되면요, 아주 사고가 좀 단단해지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그런 벽을 허물 때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만 2인 1조의 시스템을 갖고 어르신 케어를 하게 되면 정서적인 지지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감정 소진하는 이런 부분들의 시간이나 에너지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고령자거나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를 응급 상황이 생기거나 위급한 일이 생길 때 신속하게 대응이 할 수 있잖아요. 두 사람이 더 안전하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들에게 이 정리에 대한 것을 열어가려고 하면 마음을 여는 정리 대화를 잘 훈련하고 그래서 적절하게 활용해서 소통할 수 있는 공간 기반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생전 정리가 그래서 물건 정리에서 국한되는 게 아니라 물건의 감정적인 지원과 사회적인 가치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 이 생전 정리 코칭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시스템이 굴러간다라고 하면 이룰 수 있는 사회적 효과와 기대의 변화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자, 정리되지 않은 삶 속에서는 마음도 다 엉클어져 있습니다. 만약에 정리되지 않은 공간에서 고인이 돌아가시고 남아있는 물건과 그런 사건들이 있다라고 하면 가족 간의 어떤 불화와 분쟁은 끝없이 일어날 거고 이런 문제들을 생전정리 코칭 지도사를 통해서 이미 생전에 유품들을 미리 정리하게 되면 그 분쟁을 예방할 수도 있고 가족 돌봄자에게 부담이 경감되겠죠. 이 정리된 공간, 정리된 그 부모님의 마음 이런 것들이 가족들의 유가족에게도 정서적이거나 물리적인 정리에 대한 이런 부담들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사례를 한번 간단하게 들면요. 거동이 불편한 독거 어르신 댁에 2인이 1조가 되어서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어르신과 삶을 이야기하고 가족 이야기도 하고 물건에 얽혀있는 그런 이야기도 나누면서 마음이 열렸죠. 그리고 한 사람은 그걸 기록하고 그다음에 공간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이루어졌을 때 자, 이 서비스가 공간을 정리해서 좋아지는 이점도 있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 어르신이 자기의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해줬다라는 것이 더 큰 장점입니다. 생전 정리는 선택이 아니라 새로운 문화로 자리 잡아야 할 때가 지금입니다. 선택보다는 모든 사람에게 생전 정리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사회적으로 자리 잡아야 이 문화는 더욱더 권고하고 모든 사람들의 삶이 종합을 이루는 과정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돌봄이 끝이 아니라는 말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돌봄을 통해서 각자의 품격을 완성하는 그 마지막 과정이 생전정리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생전정리 코칭이라는 이 부분이 지금 여러분의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도 시작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 모두 생전정리를 통해서 좀 더 나은 삶, 그 생전정리를 통해서 나에게 얽혔고 막혀있던 그 감정들을 해결하고 그래서 더 의미 있고 아름다운 생을 마무리하고 그래서 웰당을 이룰 수 있는 그날이 여러분들에게 오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 이 과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